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2013년도 6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 상에서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탄력성 감소한다. 여러분 우리 요 가격 탄력성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요거 기억나시죠? 원점분의 전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Q,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요렇게 보고, 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원점, 여기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된다. 분모분의 분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 이렇게 쓸게요. 분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B점이 이렇게 있고, A점이 이렇게 있으면, A점일 때 분모분의 분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물론 이쪽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 말고 이쪽으로 하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돼요. 모자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A일 때보다 B일 때가 탄력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건데 약간 가격은 비싸지고 완전히 그런 건 아닌데 거래량은 작아지고 가격은 비싸지잖아. 그러니까 약간 B점이 약간 사치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는 뭐야? 가격이 싸고 원래 이제 사치제와 필수제는 소득 탄력성으로 하는데 그래도 약간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는 가격이 싸고 거래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필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2 갈수록 탄력성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가격 탄력성 감소한다.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답은 이거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효용 함수가 u는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몇 차동차 함수입니까? 할 때 원래 이렇게 쓰는 거지. 효용 함수 할 때 우리가 x, y, 뭐 알파, 베타 요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베타 차 동차 함수 이렇게.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써봐. 그럼 u는 x 1, y 0 이렇게 있고 따라오시죠? 그 다음 x 0, y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더하기는 지금 다른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생각하면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과 0이니까 1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산함수로 해가지고 x, y를 동시에 뭐 k배, t배 증가시켰을 때 u는 얼마나 증가하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보이시죠? 바로바로 그거는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개 1차 해서 1차 동차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시죠. 자, 다음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예요. 완전 보완제인 네, 레온티에프 이렇게 효용함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돼요? 대체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특징은 대체 효과가 없어.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변하거나 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오로지 어떻게 된다? 가격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네, 오로지 바로 소득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원래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이잖아. 근데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소득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비자가 X제를 기펜제를 할게요. 정상제를 Y제를 합시다. 모든 소득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펜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의 소비량은 감소하죠. Y 소비량은 증가하죠.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이거는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소득 효과도 한번 볼게요. 자, X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질 소득이 하락해요. 자, 근데 실질 소득이 하락했을 때 정상제면은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기펜제면 열등제가 되잖아. 열등제 중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X제가 기펜제면 소득이 감소할 때 X의 소비량은 증가해요. Y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정상제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기펜제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X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X만 놓고 보면 이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큰 경우에 기펜제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X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기펜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Y를 물어봤습니다. Y. 정상제가 지금 Y라고 했잖아.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증가한다? 아니요. 여기 보세요. Y 경우에는 지금 요거 요렇게 돼 있잖아.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두 개를 봐야 되니까 Y는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뭐 증가한다가 아니고 해설에서는 이제 요 소득 효과에 초점 맞춰서 이제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체 효과까지 봐야 되니까 알 수 없음. 이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알 수 없어. 자, 다음에 5번.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X제만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둘 다 직선이잖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MRS 구할 수 있죠. 빨리 하셔야 돼. XY. 자, 이게 분자는 X로 미분하고요. 분모는 Y로 미분을 합니다. X로 미분하면 1이고 Y로 미분하면 2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있으면 PY분의 PX는 1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부등호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이게 완전 대체제 관계의 효용함수야. 그러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겹치게 되면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예산선상에 있는 거 전부 다 무수히 많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완전 대체제는 구석해거나 또는 여러 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지금 두 개가 같지 않아. 그러면 구석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에 초점 맞추면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 X에 대한 한계 효용 MRS 그 Y로 표현한 거보다 비용이 더 비싸니까 X는 줄여야 되죠. X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X의 소비량을 빵으로 하고 Y만 소비합니다. Y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Y제 가격으로 나눠서 Y제에 올인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림을 따로 그리지는 않을게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그러니까 X제 소비량만 X만 소비한다가 아니라 Y만 소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봅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소비자 값의 효용함수. 이거 레온티에프 완전 보완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때는 어떻게 대체 효과 없잖아.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이렇게 있는 거야. 대체 효과는 빵이고. 네,
자, 값에 대한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대체효과 빵이다. 예, 맞아요. 대체효과는 빵이야. 그러니까 가격효과는 전부 다 네, 그렇죠. 소득효과랑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면 앞에도 썼는데 가격효과는 원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대체효과가 아예 없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대체효과가 빵이야. 없어. 빵.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격효과가 전부 다 소득효과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효과를 반영하는 여러분 가격효과를 반영하는 곡선 뭐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PCC 이렇게 됩니다. 가격, 소비 곡선 이렇게 되고요. 소득효과를 반영하는 곡선 뭐가 있습니까? 요거 ICC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효과가 없으니까 따라서 PCC와 ICC는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조 그림으로서 자, 이렇게 XY가 있는 상황에서 X의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 소문자로 쓸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소문자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X, 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저거 정확하게 그리면 2x = y 여기에서 L자가 꺾이는 거잖아요. 자, 요거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x는 y에서 L자가 꺾임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x분의 y 하면 그게 2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2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의 거기서 꺾이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x분의 y는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x제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라고 할게요. x제 가격만 하락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할 거야. 그림이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은 여기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여기 그러니까 요 궤적 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것은 예산선과 요거를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소득효과를 나타내는 소득소비 곡선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야. 원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ICC 이렇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ICC가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직선이면 소득 탄력성이 1이 됩니다. 1이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CC와 ICC가 같아. 그러니까 이게 ICC면서 PCC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격 소비 곡선이 수직선? 아니지. 직선이라고 그러면 맞지. 근데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야죠. 수직선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소득 소비 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를 갖게 되고, 자, 값의 효용 함수는 이거 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동차 함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3번이 틀렸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콥다골라스 효용 함수와 여기 레온티F 또 완전 대체제 그런 경우 다 1차 동차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다 XY 대신에 자, 이거를 t배 증가시킨다 할게요. tx, ty로 이렇게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 t배로 증가시.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어볼게. 자, 그러면 요거 둘 중에 작은 게 영향을 받는데 요거 2에다가 tx 그리고 여기 ty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t가 앞으로 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t m에 ex y y 이렇게 돼서 t
요거 효용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면 x랑 y를 t배 증가시켰잖아. 그런데 여기 전체 효용도 t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t의 뭐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아니면 t의 k승 해가지고 뭐 k차 동차, k가 1보다 크면 뭐 IRS 뭐 그렇게 생산함수에서 많이 하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t가 1이기 때문에 1차 동차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잘 얘기했습니다. 3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볼게요. 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설명한 것은 위험, 리스크, 러빙 하는 사람은 폰노이만 모르겐스테른 효용함수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미끄럼틀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를 뭐 재산이라 할까요? 효용함수 할 때 미끄럼틀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미끄럼틀이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쌩 이렇게 가요. 이거는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다. 기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아니고 미끄럼틀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 여기 엄청 무섭잖아. 그리고 천천히 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을 미끄럼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선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향한 직선이며 위험 중립자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 애호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검 색깔 같이 되는 거고요. 검 색깔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읽을 때 아래에서 눈을 갖고 봐요. 그럼 요거를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록하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답은 볼록하다. 자, 이게 볼록하게 되면은요, 이랬을 때 기대 효용과 확실성 등가 기대 소득보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거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볼록한 경우잖아. 자, 요거는 잘 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부재산 효용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점을 2개 찾을게요. 점을 2개 찾아. 점을 2개 찾아가지고 요걸 연결시키죠.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시키잖아. 자, 그럼 밑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대 효용 극대화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목한 경우를 상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목한 경우를 상정해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위험 기피자가 되는데 그때 이제 확실 등가액 그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되고 연결을 시켰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평균 값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거 위에 거 살짝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먼저 보통 많이 문제로 하죠. 요거 2개를 연결하잖아.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효용함수 위에 있는 게 요거 순서 잘 보세요. 요렇게 점 여기 양쪽 연결하고 요렇게 요걸 뭐라 그래? 요걸 확실 등가액 해서 certainty equivalent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요게 이제 기대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소득보다 내가 확실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내가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내가 위험을 싫어하는 이 크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리스크 프리미엄.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요거 비슷하게 보시면 여기가 확실 등가액이야. CE. 요게 기대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건데 당연히 요거랑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기본은 이걸로 하세요. 기본은 위험 기피적인 걸로 계산 문제까지 잘 보셔야 되고 요거는 이게 잘 되면 이거는 조금 저절로 따라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소득이 이거야. 기대소득이 이건데 기대소득보다 확실 등가액이 좀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실 등가액이 기대소득보다 크므로 위험 프리미엄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좀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좀 볼게요.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위탁을 합니다. 그럼 을은 자금을 운영해서 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익의 10%를 운영수수료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갑은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을에게 위임을 했는데 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언제 운영수수료를 받냐면 손실이 발생하면 운영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각 투자안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을은 어디 X 투자안에 할까요? Y 투자안에 할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을의 선택을 하는 거야. 을. 자, 자기가 성과가 나면 거기에 10%를 운영수수료로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을이 X 투자안을 선택 시 운영수수료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기대 운영수수료 한번 볼게요. 기대 운용수수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를 했는데 상황 1이 되면 100만 원을 벌었어. 뭐야 이게 남는 게 없잖아. 여기 보시면 이익이 날 때 발생할 때 거기에 10%를 받는데 100만 원을 나한테 갑이 맡겼는데 100만 원 그대로 벌어준 거잖아. 상황 1이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 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는 게 없지.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0.1의 상황으로서 추가적으로 받는 운영수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0.1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네, 요 대괄호로 씁시다. 0.1에다가 내가 100만 원 이득을 얻었는데 비용을 1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버는 게 없으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추가로 안 줍니다. 자, 그런데 더하기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2번 상황이 됐어. 그럼 90% 확률로 0.9의 확률로 수익이 났어요. 110만 원. 그러니까 110 났으니까 110에서 100을 뺀 그 차이만큼을 수익으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운영수수료는 여기는 빵이고 빵 더하기 여기는 얼마야? 10에다가 0.9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만 원에다가 0.9 하니까 9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Y에 투자했을 때 한번 볼게요. 요거는 X에 투자를 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색깔을 바꿔서 Y에 투자 시 네, 기대 운용 수수료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0.1의 확률로 똑같이 보시죠. 400만 원을 벌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00에서 비용 100만 원을 뺀 만큼 얘가 받게 되고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9의 확률로 이때 어떻게 돼? 손실이네. 손실 나면은 여기 운영수수료를 안 받는 걸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70-100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기대 운영수수료니까 사실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또 10% 받잖아. 10%.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대 운영수수료의 거기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다가 10%니까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10% 곱하기 10% 이렇게 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0.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전체에다가 자기가 받는 거에다가 10% 여기다 10%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공간이 없어서 여기도 10%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수료를 받는데 요거는 300에서 0.1 되니까 30이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이제 안 받기로 했잖아. 원래는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냥 빵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식이 뭐 이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그냥 머리로 더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좀 과정을 쓰다 보니까 좀 언밸런스하게 됐는데 이권은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지만 수수료 받는 거 입장에서는 안 받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10% 이렇게 받게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설명을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 결국은 뭐냐면 X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운영 수수료는 0.9 Y에 투자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운영 수수료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식을 쓰려고 이제 해놨고 아예 들어오면 안 되죠. 그냥 이게 없는 거야. 그냥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안 받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Y의 투자은을 선택하게 되고 그때 기대 운영 수수료는 3만 원이다 해가지고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기업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콥터글라스 생산함수로 되어 있고요. 자본의 가격, 노동의 가격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비용 극소화 선택을 한다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늘 하는 것처럼 목적식과 제약식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약식은 어떻게 돼? 제약식은 Q는 루트 LK 먼저 쓸게요. 그럼 목적식은 자, 비용 극소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미니마이즈 TC 이렇게 돼요. 그래서 WL, RK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비용 극소화되는 선택을 보시면 여기가 L이고 K가 되면 요거 순서를 요걸 먼저 등량 곡선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게 등비용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이 비용 극소화되는 선택점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하나씩 봅시다.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에 대해서 1차 동차다. 아, 맞죠? 왜요? 아니, 여기 보시면 Q는 요거 L의 2분의 1, K의 2분의 1. 자, 이게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뭐 1차 동차. 맞죠? 다음 두 번째. 최적 상태에서 노동 한 단위당 자본의 투입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최적 상태니까 여기에서 놓고 보는 거야. MRTS, LK 이게 최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MPL, MPK 그 비율을 나타내죠. 이거 L분의 K인 거 아시겠죠? 뭐 따로 이건 뭐 안 할게요.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니까. 자, 요게 뭐랑 똑같습니까? 하면 R분의 W랑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노동 한 단위당 자본의 투입량은 R분의 W 해야지. 그래서 W분의 R 아닙니다. 분모랑 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 최적 상태에서 요소 간의 대체 탄력성. 이 대체 탄력성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언제나 대체 탄력성이 1입니다. 항상.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산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대체 탄력성이 빵이고 완전 대체적 관계인 우하형하는 직선의 생산함수인 경우에는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최적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이거의 함수이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했잖아. 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X라고 할게요. 그럼 QX라고 할까? X에 대한 수요 함수, 이거에 대한 함수 이렇게 표현하면 뭐에 대한 함수로 했습니까?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m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요 함수를 계산하시게 되면 x의 가격에 영향받고 y 가격에 영향받고 소득에 영향받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콥더글라 쓸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뭐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에다가 x인 경우는 소득 m의 px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여기서는 yj 가격은 영향 안 미치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건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 노동의 가격, x의 가격 들어가는 것처럼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 여기선 소득인데 여기서는 이제 제약 조건이 생산량이니까 뭐 Q0 요거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메커니즘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뭐 우리가 했던 거랑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자, 다음에 5번. 최적 상태에서 총 비용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 맞죠? 우리가 여기 생산함수가 있을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2분의 1. 알파에 해당하는 2분의 1이 의미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노동의 분배 몫입니다. 분배율. 전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하면 지금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50%가 되는 것이고 노동 생산량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노동의 분배율, 노동의 탄력성, 그거를 나타내고 2분의 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5문제 풀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잘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해설을 보시면서 그 해설이 이해되셔야 돼. 그러니까 해설을 더 자세하게도 뭐 필요하면 바꿀까 하는데 뭐 그냥 그거보다 거기 있는 해설 정도가 이해가 안 되시면요. 사실은 이제 기본 강의로 다시 가거나 객관식 강의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막 기출 막 보다가 막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봤을 땐 지금 기출 이거를 막 연도별로 풀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해설이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정도 보면서 물론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약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기초부터 조금 탄탄하게 다지고 올라가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다 해서 점수가 어떻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웬만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보시면 돼. 예, 그게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웬만큼만 하면 점수가 점프 해가지고 막 8, 90점 이렇게 이상으로 올라가고 조금 어중간하게 하면 그냥 뭐 한 40, 50 꽈락 위험 항상 옆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